잘 했는데 마주보고는 잘 못하겠는데 그래, 그 촬영할 때는 잘 하는데 마주보고는 잘 못하겠네요. 자, 미치 아저씨 나 당당해 아끼는 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연락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좀 사람들이 많으면 어떡할까 사실 고민 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소수 인원만 모여서 뭐 물론 조금 이따가 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소수 인원으로 시작하는 게 저도 부담이 덜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그 강의의 목적이 온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고 그 니즈에 맞춰서 또 대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메모해놓고 그렇게 해보는 걸로. 사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하나 사고 싶어도 자본도 그렇고 하니까 또 매도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또 그런 데서 많이 그러고 그래가지고 결국 다가구는 제가 한번 지어봤어요. 지어가지고 해봤는데 많이 못 팔고 있고 좀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또 하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신 뭐 유행이라든지 이런 게 나이 들고 있어서 그런지 너무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것을 많이 배우고 얼마 전에도 상대 그 고급 주택도 하시고 하시고 예, 많이 도움 좀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계속 지금 보고 있고 하고 또 요번에 말씀드린 소문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참석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다가 포항에 내려온 지 3년째 들어가요. 3년째 들어가는데 땅을 좀 사가지고 3년 뒤에는 이제 지어서 카페, 펜션 이런 식으로 같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뭐 고민이 아직 굉장히 많아요. 정치 좋은 데를 골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뭐 HP로 짓는 거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컨테이너를 연결해서 진행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정도 하시는 거 보고서는 많이 생각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오늘 일단 얘기 한번 들어보고 저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좀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고 보고 그러고 싶어 왔습니다. 지금 농어촌 민박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그 기존에 있던 사실 원래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다가 다른 곳에 토지를 사서 거기를 농민박 건축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 땅은 구매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건축에 대한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런 과정 같은 것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공부가 여쭤보고 싶어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 중인 장영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유튜브로 해가지고 그전에 이제 계속 보고 클래스 101곳에 들어가는 상황이 그전에는 이제 인테리어가 좀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도 그 인테리어를 또 하다 보니까 건축으로 온 게 더 맞고 그러다 보니까 디벨로퍼랑 또 누군가에 이제 협업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걸음당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모임한다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고 내년이나 내후년 이제 집을 지려고 주택. 그렇죠. 농어촌 주택을 지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민박이나 뭐 필링 뭐 이런 것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 집인데 하다 보니까 지형이 있고 이게 막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형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잘 모르니까 소위 눈먼 분들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대로 된 분을 만나기가. 네, 그리고 또 청양이라는 곳이 되게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유튜브에서 대표님 듣고 나서 너 진짜 할애를 했는데 너무 먼 거예요. 또 3시간 반이나 걸리는데 설마 우리 집까지 오실까? 그래가지고 몇 번 이제 고심 끝에 모임이 있다고 해서 일단은 한번 누군가도 좀 여쭤보려고 좀 자세하게 좀 알릴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게 오신 분들 저는 다 궁금한 게 많으시고 물어볼 게 많으셔가지고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인사말이라서 그런지 질문이 많이 없어요. 일단 다 비슷한 질문들이고 그래서 일단 뭐 크게는 디벨롭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건축의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 상업시설의 어떤 수익률과 운영 방식이나 그게 궁금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디벨롭 자체가 뭔가 한 개 토지를 구입해서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디벨롭이라고 그러는 거죠. 대단지를 조성해야 디벨롭이 아니고, 디벨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개발을 하는 건데, 스스로 한 개를 개발하라고 해도 이게 디벨롭이고, 여러 가구를 지어도 디벨롭이고, 다만 이제 명함을 꺼내기에는 여러 단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어디 가서 배우도 받고 인정도 받으니까 그냥 디벨로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 건축물 하나만 지어도 디벨로퍼는 맞아야. 그래서 이게 디벨롭에 관한 얘기를 하면 이 모든 게 다 소화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디벨롭에 관련된 내용, 종합예술이다 보니까 디벨롭이라는 거는 토지 매입부터 분양까지 또는 토지 매입부터 운영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기 때문에 디벨롭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3년 뒤에 포항에서 3년 뒤에 카페나 펜션이나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건축가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는 대화의 내용이나 또는 디자이너들끼리 앉아서 사적인 모임에서 하는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해 본다면 3년, 4년 뒤에는 농어촌 민박이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계속 이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스테이라는 개념의 어떤 새로운 업종이 생겼잖아요. 스테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저희 어른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호텔 또는 콘도, 더 나아가서 펜션, 이 정도의 개념이 지금 스테이로 축소가 된 상황이에요. 옛날 같은 저희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부의 상징이 호텔 사장, 호텔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시대가 조금 저희 쪽으로 더 오면서 콘도라는 게 생겨나죠. 그래서 콘도, 부곡 하와이 콘도에 저희 아버지도 거기 신혼여행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부곡 하와이 있는 콘도 있는 그쪽에 이제 신혼여행도 가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호텔과 콘도의 차이가 뭐냐? 좀 발전되면서 호텔에서 콘도로 조금 더 발전되면서 뭐가 바뀌었냐라고 보니까 주방 집기들이나 어떤 우리가 뭔가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생겼던 거죠. 호텔에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콘도로 가면서 우리가 음식을 해먹을 수 있고 또는 간단하게나마 먹을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 콘도였어요. 텅 빈 아파트 느낌. 근데 이제 조금 더 이게 우리 쪽으로 더 오면서 펜션이라는 게 생겼죠. 자, 펜션이 뭐냐라고 보니까 콘도랑 이제 발전성을 봐야 되니까 콘도와 펜션의 차이를 또 봐야 돼요. 콘도는 텅 빈 아파트라면 펜션은 좀 꾸며놓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바뀌는 거죠. 이게 우리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조금 더 성장하고 바뀌고 있다는 거죠. 콘도는 텅 빈 아파트였다면 펜션은 조금 갖춰진 아파트의 느낌이에요. 뭔가 놀이시설도 조금 있고 또는 옛날 펜션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 시설도 넣어놓고 오히려 전축이라고 하죠. 전축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전축 같은 거 넣어놓고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놀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렇게 약간 발전성을 가졌다가 펜션까지만 해도 놀러 가서 먹고 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펜션이 막 활개칠 때부터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동남아라든지 가까운 곳에 여행을 막 다니는 문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펜션으로 승부 보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해외에 나가니까 수영장도 있고 시설도 좋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제 승부를 볼 것인가 라고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했을 때 수영장을 넣어보자. 뭘 넣었냐면 그 펜션에다가 제트스파를 넣었어요. 그때. 근데 제트스파를 넣고 막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도 이제 점점 사람 눈이 높아지면서 인피니티 풀이라든지 뭔가 더 이쁜 걸 보고 오면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제트스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없어졌죠. 그 오염이나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제트스카에 안 들어가고 수영장을 넣기 시작했는데 이 수영장만 넣다 보니까 해외랑 우리나라하고의 어떤 비교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풀빌라라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수영장 넣으면 펜션이었어요. 근데 비교가 너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생각이 바뀐 거예요. 자, 여기서 성공을 보기 위해서는 돈 수익을 좀 더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급스러워야 된다. 해외에서도 볼 수 없고 돈을 많이 쓰더라도 굉장히 고급지게 전부 대리석 다 깔고 굉장히 고급지게 해서 풀빌라를 완성시켜놔야 사람들이 올 것이다. 1박에 100만원씩 주고 120만원씩 주고 아마 올 것이다 해서 풀빌라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풀빌라가 생겼는데 장사가 잘 됐어요. 장사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최초 투입 비용, 투자 비용이 너무 높다 보니까 굉장히 호화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냥 손익분기점을 당기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풀빌라를 운영하는 분들이 전전긍긍 하면서 운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코로나가 막 터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팍 터지면서 어떤 한 모임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어떤 박사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문화가 그날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소 지속성이 필요한데 그 지속성의 최소의 기간이 3개월이에요. 3개월 동안 똑같은 것만 하게 시키면 그게 문화가 자리가 잡힌다. 근데 이제 코로나는 2년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됐냐면 회식 문화가 없어졌죠. 회식 문화가 없어지고 밖에서 막 여러 명 있는데 가는 게 조금 꺼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 시간을 조금 더 보내기 시작하고 해외에도 못 나가게 돼버리면서 이게 점점 이제 그 상업시설들이 망하기 시작해요. 술집도 망하고 소형카페도 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망했냐? 안 팔려서도 망했지만 좁으니까 어깨 너머에 바로 옆에 사람이 붙어있고 그렇게 커피 마시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됐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도 없어지고 술집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저희같이 젊은 친구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아버지한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받을 수 있지만 할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경매를 하기 시작해요. 촌집 경매를 하게 돼요. 촌집 경매. 아주 작은 거 촌집 경매 뜨면은 4, 5천이나 들 수 있거든요. 정말 헐값에 들 수 있어요. 이게 권리금이나 뭐 가맹비나 이런 것처럼 돈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 집이라는 그 부동산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투자 가치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촌집을 샀는데 촌집을 사놓고 이제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본인이 처음에는 스튜디오부터 시작해요. 스튜디오. 몇 시간부터 몇 시간까지 빌려줄게 있어라 했는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스테이들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최초의 스테이가 자리 잡힐 때는 사유의 숲이라는 그 강원도에 있는 그 스테이가 SNS 상으로도 퍼지기 시작하면서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해외 못 나가는데 그 분위기 자체 너무 동남아예요. 이게 동남아에 오진 않았지만 동남아에 온 것 같은 그런 디자인과 그런 어떤 소품들로 꾸며놓기 시작한 거예요. 가맹비를 주고 카페를 열다 해도 1, 2억 나가는 건 그냥 순식간에 푹 빠지는데 근데 이건 1, 2억을 투자했지만 이 재산 가치가 또 남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하면서 그게 대중들 앞에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예약이 안 되기 시작해요. 너무 다 차버려요. 한 번에. 게시만 하면 다 차고 게시만 하면 다 차고 하는 걸 보고 그 주변에 있던 젊은 친구들이 재밌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의 이제 풀빌라에서 넘어온 스테이의 개념이에요. 스테이는 원래 프라이빗한 어떤 독채 펜션 이런 느낌인데 독채를 만들고 싶어서 독채를 만든 게 아니고 사실 제가 느꼈을 때는 젊은 친구들이 하다 보니까 투자비가 작다 보니까 경매받아서 하니까 한 채밖에 못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한 채가 더 좋았던 거죠. 사람들 인식이. 아무도 모르고 그 딱 한 채를 나 혼자 쓰니까 저는 우리 가족은 쓰니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독채 스테이라는 게 생겨났고 많아도 2개, 3개 이상은 잘 하지 않아요. 3개 이상 넘어가게 되면 스테이의 느낌이 조금 사라져요.
약간 뭐 단지 같이 조성이 되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스테이라는 개념이 생겨났거든요. 스테이를 제가 이번에 테스트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지역을 방문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동당 800만 원씩 무조건 받는 것 같아요. 한 동당. 그리고 제주도나 경주나 포항이나 관광지가 끼어있는 곳들은 무조건 1,000만 원 넘어간다. 최소금에 1,000만 원 넘어간다. 라는 어떤 계산이 나왔고, 근데 더 좋았던 거는 우리 인식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식들이 바뀌기 시작하다 보니까 대면하는 걸 싫어해요. 비대면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이제 뭐 펜션이나 콘도나 호텔에 올라갈 때 큰 인포메이션에 예의 바른 아가씨들 2명이서 어떻게 오셨냐 이러냐고 해서 키 받아서 이제 우리 가족들끼리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비대면 하다 보니까 스테이 가면 사람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고 병에 든 음료수나 커피들 그리고 간단한 간식들 차려놓고 그 옆에 키를 두고 주인이 빠져요. 음료수에다가 간식을 놓는 게 그게 주인인지 지나가는 아줌마가 놔둔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업이 돼버려요. 부업. 이게 내가 본업으로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자본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본업을 두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또는 저희만큼 젊은 친구들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해서 자기는 놀고 그냥 놀면서 벌리니까 안 모으고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고 본인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수익성이 2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8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의 가치보다 그 가치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돈을 인건비를 대가면서 나오는 1000만 원이 아니고 800만 원이 아니고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800만 원이 들어오는 약간 불로소득처럼 자리 잡으면서 점점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잖아요. 이 수요가 굉장히 많고 공급이 작으면 당연히 값이 올라가게 되고 뭐 수요는 점점 줄어드는데 공급이 굉장히 많아지면 값은 떨어지고 망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시점이 앞으로 한 3년, 길면 4년 정도 스테이는 되지 않을까, 스테이의 개념은. 그렇게 하고 빠져야 돼요. 빨리 빠져야 되고. 그래서 한 3, 4년 정도는 스테이가 아직 유효하다 보여지긴 하거든요. 제 기억상, 제 개념상 3, 4년인데 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스테이가 아니고 게스트하우스를 경주에서 제주도에서 계속 했어요. 계속 하다가 흐름에 맞춰서 발바꿔서 스테이로 바꾸는 건데 또 스테이로 막 운영을 하다가 시대에 빠르게 발맞춰서 또 다른 무언가가 생기면 뭔가 또 컨셉을 바꿔서 해도 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대신에 그 자산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사업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혹자는 얘기를 하면 박 대표가 니는 왜 안 하나? 니는 왜 안 하는데? 사실 저는 그 1년 정도 공들여서 지어서 2천만 원, 2천만 원 버는 것보다 그거를 빨리 두세 채 더 지는 게 저는 더 빨리 돼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거기에 눈 돌릴 틈이 사실은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일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질문 하나 있으면 궁금한데 진짜 우리 서울에서만 생각했으니까 내려올 용기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한 5억에서 7억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외국자금, 한국자금 한 3억 정도 가지고 지방에 자리 잡는 동안에 돈을 쌓여야 되니까 그리고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매매가 가능할 수 있는 다른 거 건축 비용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얼마 전에 포항 바닷가 앞에 하나 있는 게 있는데 45평인데 30평이 되시고 15평은 그냥 이미 상이에요. 절벽. 이거는 평당 계산을 대충 때려보니까 1000만 원 달라는 게 있어요. 일단 값을.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10억 중에 한 5억에서 7억 정도는 투자하고 3억은 여기로 써야 되겠다. 근데 5억에서 7억 투자하는 것도 많고 3억을 여기로 두는 것도 많아요. 5억에서 7억 정도를 투자하고 나면 3억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원래 우리 계산법이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한 7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쓰면 안 되죠.
투자한테서 소득을 얻어서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3억 쓰면 안 되는 거예요. 5억에서 7억을 사용한다. 그냥 7억을 사용한다. 이제 건축비로 사용한다. 또는 토지대로 사용한다. 했을 때 7억이면 뭐 스테이 두 동은 그냥이에요. 제 느낌상 지정으로 공사를 했다면 저 우리 다마고치 유튜브 때 다마고치 있잖아요. 저 친구도 지금 그냥 한 5억 선에서 그냥 알아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지금 인테리어 제가 직접 하고 있고 물론 옆에서 서브는 계속 해주고는 있지만 그래서 7억이라는 돈도 조금 크고 많이 투자하는 거고 또 3억을 여기로 둔다는 건 꼭 많은 거다. 그래서 아예 이거를 째가지고 다른 곳에 두 개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조금 더 많이 아껴놓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디벨롭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토지 구입 가격이 주변 시세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 때 60만 원을 초과해서 제 기준에 저는 60만 원 넘어간다는 쳐다보지 않거든요. 왜냐면 60만 원이 넘어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 개발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뷰가 좋거나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거나 그런 곳일 때 그 60만 원 초과합니다. 근데 개발업자들은 60만 원을 초과하는다고 많이 쳐다가 안 가요. 왜냐면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엄청나게 뷰가 좋아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리 뷰가 좋아도 1,000만 원 땅 누가 가요? 일단 아무리 뷰가 좋고 이쁜 땅이라 할지라도 소비자들이 구매에 당겨야 판매가 되거든요. 그리고 디벨로퍼 개발을 하는 업자들 수익률보다 회전율이 더 빠져요. 얼마나 빨리 이걸 치고 빠질 것인가를 더 빠진다. 그러려면 소비자 구매에 당기게 우리가 해야 돼요. 또는 허가를 받아준다. 건물 자체도 우리가 지어준다든지 싸게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토지대가 굉장히 싸다든지 아니면 서비스면적이 굉장히 많다든지 그렇게 해야만 소비자들 구매에 당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한주간 20, 30년 전만 해도 숙박업소들이 위로 쭉 올라갔어요. 수직으로 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스테이로 개념이 바뀌면서 다 수평적으로 1층 이상이 없어요. 1층 이상이 없는 이유가 2층이 있으면 옆집이 보여요. 프라이빗해지지가 수영하는 게 흔히 나오고 있는 게 독채 빌라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독채 풀빌라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1층도 다 단층으로 다 가요. 단층. 만약에 이렇게 언덕이 있는 그런 산중에다가 스테이를 지을 것 같으면 1층을 지어도 뒤에 있는 집은 2층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은 다 막아요. 건물을 틀든지 시야에 안 가리게 되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뷰가 필요가 없어요. 뷰. 왜냐면 독채나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 막혀 있어야 돼요. 뚫려 있으면 그게 프라이빗이 아니에요. 뚫려 있으면 이게 먼발치 가는 건너에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럼 그 집에 망원경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누가 하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 자체가 프라이빗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뷰가 필요가 없다. 스테이를 할 경우는. 뷰는 필요 없다는 거 있잖아요. 뷰는 필요 없는데 그 땅을 구입할 때 무조건 관광지에 구입해요. 스테이 같은 경우 관광지에 해야 돼요. 그게 수익성이 월천 넘기기가 쉬워요. 관광지에 해야 되는 부분은 허가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야. 허가적인 부분이 아니고 동선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일단 많이 붐비는 곳이면 월천 넘기기 쉽다. 근데 많이 붐비지 않으면 800은 넘긴다. 근데 오늘은 많이 붐비는 곳이라면 그만큼 또 땅값이 비례해서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잘 찾아보면 뷰가 좋거나 부산에도 그렇고 포항에도 그래요. 또 강원도 고성도 바다 앞 1년 자리만 비싸요. 그러니까 비싼 데만 비싸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이의 경우에는 구석진 데하고 관계없어요. 그 주변, 그 바운더리에 해수욕장이 있다든지 그 주변에 관광지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기만 합니다. 이게 다마고치도 그 남해 지금 있지만 남해 특히 우리가 가서 보면 볼 건 없어요. 근데 관광지거든요. 그 거제 뭐 사실 조선소 말고 볼 게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관광지라는 것은 그 자치단체에서 만들어내기 나름이잖아요.
관광지로 어떻게 관광단지로 뭐 정책을 푼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발전이 되는 건데 그런 주변에만 있습니다. 그 주변에만 있습니다. 차로 한 20분에 30분 거리. 그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뭐 스테이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800만 원 그냥 쉽게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SNS로 또는 네이버로 예약을 받잖아요. 인터넷상으로 예약을 받는데 이게 중간간에 다 차 있어요. 스테이 말고도 호텔도 그렇고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조사해서 알아보니까 365일 중에 한 340일이 가동률이 돌아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800만 원과 1000만 원은 가동률 65% 기준이에요. 근데 가동률이 제주도 가니까 거의 90% 훌쩍 넘게 가거든요. 20일 빼고 다 했다더라고요. 몇 명이 수습을 해서 올해 제주도 가서 알아보니까 정말 유명하지 않은 그 SNS상으로 굉장히 홍보가 덜 된 그런 스테이의 경우에 평일에 조금씩 빠져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이 꽉 차 있어요. 저도 이게 다바고치가 이거 연구하면서 알았던 거는 그런 소비 심리가 똑같은 청바지를 두고 5만 원이다 하면 안 사가는데 이거 300만 원이다 하면 줄을 쓴대요. 이게 소비 심리가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스테이의 경우에는 최초의 공급량이 많다 적다 수요가 많다 적다 이 개념으로 그 금액이 지정된 게 아니고 그냥 35만 원 때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호텔을 가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은 20평도 안 돼요. 근데 독채 스테이의 경우에는 그 마당까지 합쳐 최소 60평. 마당에 모래놀이 할 수 있게끔 해놓고 수영할 수 있게끔 해놓고 잔디밭에서 그냥 배드민턴을 칠 수 있게끔 해놓고 그냥 이 전체를 다 쓰는 거니까. 또는 마당에 비닐을 틀어놓고 거기서 여름에 영화를 볼 수 있게끔 해놓고 그거 자체를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 15만 원, 20만 원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럼 대표님께 생각하시는 맥시멈 소비자 가격은 얼마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지금 관광지가 했을 때는 비성수기일 때는 한 45만 원. 사실 이게 그 건물의 퀄리티도 중요하긴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물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어떤 SNS상으로 조금 인기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건물이라는 가정하에 45만 원. 전혀 그렇지 않다 하면 35만 원. 성수기일 경우에 70만 원, 80만 원. 이 정도의 수이고 관광지일 경우에는 훨씬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스테이를 할 때는 가장 합리적인 평형대가 건물은 20평을 넘어가면 안 되죠. 20평을 넘어가면 일이 좀 더 많아지고 곡선이 더 이게 각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좀 힘들고 20평이 제일 적정하고 대지 면적은 최소 60평, 최대 80평. 그러니까 그렇게 독채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나. 60평에 80평 정도의 규모의 건물을 한 20평. 그리고 바베큐는 사실 요즘에 안 하는 추세예요. 주인이 그거 붙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추가금을 받기 위해서, 숫값을 받기 위해서 나는 할 것이다 하는데 오히려 그게 노동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현저히 낮고 그래서 전기 그릴을 많이 써요. 간혹 뭔가 이벤트성으로 추가금을 받기 위해서 불멍할 수 있게끔 그 장작 피울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는 그 정도의 선으로 세팅을 하고 있다. 이게 분명히 이게 디벨로퍼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상업적인 그 스테이에 관한 브랜딩에 관한 그런 내용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한 10분 정도만 쉬다가 조금 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